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혼자서 세상을 바꾼다면 독재자나 영웅일 겁니다. 독재자란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한 대한민국이니까 우리는 영웅을 원하겠죠. 그러나 영웅이 그렇게 흔한 존재가 아닙니다. 차라리 우리가 뭉치는 것이 영웅 한 사람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해낼 수 없는 일도 여럿이면 연대하면 가능합니다. 영웅 중의 하나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런 세상을 덤덤하게 지내시겠습니까? 자본과 권력 앞에 신음하는 피해자에게는 우리들 누구라도 포함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용기를 가진 분을 모셨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제가 오프닝에서 아름다운 용기를 가진 분을 모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짐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한 분노 박성미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씩씩하고 좋았어요. 네. 선한 분노, 그쵸? 어찌 보면 이게 형용모순일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너무 맞는 말. 네. 선한 분노. 분노해야 맞는데, 그죠? 네. 그동안 분노 많이 하셨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어떻게 보내셨어요? 뜨겁게 분노하면서 지냈습니다. 얻어맞지는 않으셨어요? 어디서? 사실 얻어맞기보다 예. 용기를 훨씬 많이 얻었습니다. 지난 1년간 예. 그때 청와대 게시판 사건 이후로요. 예. 많은 사람들이 괜찮냐, 쫓아다니는 사람 없냐 그랬는데 사실 저는 네. 오히려 굉장히 많은 응원과 용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근데 누가 쫓아다녔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추측해봅니다. 네. 제 생각에는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메일이고 뭐고 이런 것도 다 사찰을 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건 빨리빨리 지우시고. 네. 카톡 쓰지 마시고. 네. 농담 같지만 슬프네요. 그런 네. 말씀 드리기가.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선한 분노. 표지는 예쁜데 내용은 보나마나 슬픈 내용이 많을 것이고. 그렇죠. 책은 참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아마존의 나비라는 곳에서 나왔고요. 선한 분노. 김여진, 김진숙, 송경동, 심상정, 조한혜정 이런 분들이 뒤에 추천사를 쓰셨네요. 언제 나왔나요? 책이 나온 날짜를 4월 16일에 4월 나왔습니다. 16일이네요. 네. 에이. 네. 잊지 그렇습니다. 않으려고. 네. 그러네요, 진짜. 1년. 저는 이제 세월호 슬퍼할 권리를 작년 12월 초에 냈는데, 사실 여기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북토크하러 이렇게 부산도 가고 충주도 가서 이렇게 모여서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해봤는데, 좀 뭐라 그럴까요? 힘을 얻은 것도 있지만 지친 것도 있습니다. 저는. 힘들고 마음이 앞섰나 봐요. 네. 마음이. 근데 반성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마음이 앞서셨다는 말씀은 어떤 뜻으로? 분노도 있고, 네. 뭔가 하나는 꼭 분질러 놓든지 바꾸고 싶다, 내지는 아니면 다 안 되면 정말 짱돌 하나라도 내가 꼭 던지고야 말겠다. 네, 답답함 같은 예, 거죠. 예, 그런 네.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지친 것도 솔직히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사실 저는 이 책을 쓰고 나서 몇 분이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독자분들이. 네네.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어차피 안 바뀌어 하면서 네. 지금 뭐 며칠 전만 해도 예, 한 예. 몇 주 전만 해도 이제 새누리당이 표를 다 가져가는 걸 보면서 네. 또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뭐 길거리에 나와서 소리쳐봤자 뭐 서명 때 서명을 해봤자 네. 안 바뀐다 뭐 이런 분들이 많고 정말로 뭐 청와대 근처 갔다가 항상 돌아오고 우리는 왜 이렇게 굴복을 포기를 하고 이렇게 약하게만 싸워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안 바뀐다면서 절망을 하던 사람들이 네. 그런 분들이 제 책을 읽고 나서 네. 여기 희망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오. 해주실 때가 굉장히 감사했었어요. 제가 그러게요. 되게 그건 힘이 기뻤고. 되겠어요. 네네. 사실은 이제 선한 분노라는 제목을 예. 지었을 때 네. 그 제목을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은 제가 어떤 선생님을 만났어요. 네. 그 초등학교 교사분이었는데 그분이 매일 광화문에 나가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매일 가슴에 노란 리본을 하고 다니시고. 근데 그 선생님을 그러니까 다른 일 때문에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들이 이제 노란 리본을 달고 학교에 가면은 네. 학생들이 물어본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걸로 시작이 돼서 이제 또 학교에서 또 제재가 들어온대요. 노란 리본 하고 다니지 말라. 그러면은 다음날 더 막 노란 팔찌, 노란 리본 주렁주렁 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신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광화문에라도 나가서 네. 서명이라도 받고 뭐 유가족 분들이랑 뭐 함께만 네. 있어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다른 분들하고도 얘기했는데 다들 세월호 겪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고민을 털어놓다 보니까 자기 안에서 자기 그릇 안에서 할 수 네. 있는 게 찾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잊지 않는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최소한의 할 수 있는 일은 뭐 잊지 않는 일을 하는 그죠. 거고. 이선 내가 안 있는 것.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이제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는 거. 그리고 뭐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광화문에 나가는 거고. 근데 그 분을 보면서 뭔가 에너지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제가 제목을 얻은 선한 분노였는데, 네. 이게 그 꿈틀거림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계속 끊임없이 이제 그 유가족 분들이든 모든 어떤 죄책감에서 비롯된 그 선한 의지인데, 네, 네. 그게 어떤 분노 같은 건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이제 타인을 위한 되게 어떤 사랑에서 비롯된 분노 있잖아요. 사랑에서 그랬대. 네네. 네. 그게 그 어떤 끊임없이 막 안간힘을 쓰는 그 힘이 느껴지고 이건 정말 순수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그렇죠. 정말 뭐라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혹은 그거보다도 네. 자기 죄책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빚을 진 거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러면서 이제 그런 꿈틀거림을 봤는데 그 순수하고 투명한 의지랄까? 네. 아, 그러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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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딱 사실 그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쓰면서 사람들이 조금 포기하지 않고, 조금의 꿈틀거림, 그것만 줄 수 있으면은 저는 이 책을 쓰고 역할을 다한 것이다. 소개도 많이 또 하셔야죠. 네네. 토크를 좀 이렇게, 그런 계획은 없나요? 이렇게 어떤, 순회를 하면서 사람들하고 모여서 얘기도 해보고, 네. 이 책을 가지고. 네, 사실은, 제가 이 책에다 굉장히 뭐, 돈이나 뭐 경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네. 얘기를 썼는데, 네. 그리고, 인간이 뭐 선하냐 악하냐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몇몇 이제 독서 모임에서 초대를 해주시면은 저는 굉장히 기쁘게 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꼭 일방적으로 하는 토크가 아니라 정말 토론회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거를 쓸 때 꼭 뭐 제 말이 옳다라고 썼다기보다는 예.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냐 그런 최소한의 예. 담론만 생성을 해도 굉장히 그렇죠.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특히 그 돈에 관한 내용을 쓸 때는 사실 좀 불편한 내용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 하야라는 글 쓴 것보다 훨씬 위험한 얘기들이 적혀 있거든요. 그건 하나도 안 위험했어요. 제가 네. 봐서. 네. 그게 왜 위험하다고들 그러죠? 그러니까요. 당연한 얘기를 쓴 건데
사실 그거보다 훨씬 저는 용기를 내서 쓴 게 그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를 쓴 건데요. 네. 이제 우리가 돈을 버는 거를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하고 있고 돈을 버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같이 사는 세상 안에서 누군가가 더 가져가면은 누군가가 덜 가져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굉장히 불편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 이제 부모님이나 지인한테도 못 보여주는 책을 썼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누가 돈 많이 버세요라고 얘기하기 바쁜 시대에 이렇게 돈 버는 거는 누군가의 것을 가져오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하는 데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었습니다. 사실 네. 누군가의 것을 가져오는 것도 맞는데 그 누군가의 것을 가져가도 그 사람이 어느 선 밑으로 안 떨어지게 하는 건 국가라는 시스템이어야 되거든요. 네네. 시스템이 그걸 받치고 있어야 네. 내가 정말 정당한 방법으로 노력을 해서 내가 많이 벌고 당신이 적게 벌었다? 그렇지만 당신도 시스템 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가 돼야 되는데 맞아요. 네.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는 완전히 죽는 거고 네. 다수죠. 다수는 완전히 죽는 거고 네네. 힘센 몇몇은 주체를 못하게 돼버리니까 네. 용서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거의 예. 뭐 자본주의 규칙을 새로 짜자 거의 이런 심정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지만 일반 시민으로서 또 그냥 공부를 하는 시민으로서 좀 용기를 내서 써본 얘기들입니다. 전문가가 쓰면 사실 별로 재미없어요. 네. 이게 감사합니다. 구성을 제가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 큰 챕터로 사랑, 돈, 혁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챕터 1장 사랑은 커다란 영혼이다. 2장 사랑을 오해하는 욕망들. 3장 사랑은 아름다운 정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돈에 와서는 4장 세상이 돈에 미치다. 제5장 괴상한 시스템 돈. 6장 벌거벗은 임금님. 7장 불평등. 8장 기본소득. 9장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또 이제 혁명이란 챕터에 와서 10장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에 균열을 내다. 11장 왜 복종하는가. 12장 세상을 바꾸려면. 13장 사랑, 돈, 그리고 혁명. 에필로그가 있고요. 부록에 그 문제가 됐던 당신이 대통령이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네. 저도 청와대에 올릴 걸 그랬나 봐요. 아, 네네. 솔직히 용기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책에도 들어있지만 제가 쓴 책에도 그 대통령에게 권합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있었고 그동안 작년 4월, 5월 요때쯤에는 대통령에게 보내는 국민명령 해서 1, 2, 3, 4를 쭉 많이 썼어요. 아, 네네. 근데 책에 다 못 넣고 이런 걸 다 넣으면 책이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외래 사람들이 안 본다. 그래서 편집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얼추 뺐는데 몇 개는 이제 이것까지 빼면 책 내지 말자고 제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넣는데 이것까지 빼면 세월호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 얘기를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네네. 냉면에 겨자랑 식초가 없으면 그럼요. 안 되죠. 그래서 당연히 그건 넣는데 그 당시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게시판에다 올려놓고 싶었어요. 저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당신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 그럼요. 그런 얘기인데 네. 자신이 없었어요. 정말 죄송스럽고 지금서 고백하건대 자신이 없어서 그래 못하고 그냥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그게 막 돌아서 저한테까지 왔어요. 아, 네네. 누가 그게 카스랑 카톡에 돌아다니다가 아. 저한테 와서 이제 밑에 이름을 써놨으니까 네네. 너지. 너 그래 나다 이놈아. 뭐. 근데 저는 뭐 그냥 일개 시민이니까 뭐 잡혀갈 일도 없고요. 아. 누가 절 쫓아다니겠습니까? 아, 사실 저도
저도 사실 이거는 이제 페이스북에 썼던 글이고 어떻게 정말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 청와대에 직접 실명을 쓰게 됐는데 사실 아마 저도 뭐 정규직으로 다니는 직장이 있었다면은 그 정도로 용기를 못 내지 않았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사실 책을 쓰면서 저는 저 같은 의지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불만도 있고 분노도 하고 그럼요. 분명히 네. 뭐라도 하고 싶지만 네. 저는 사실 세상에 몇몇 나쁜 사람들 때문에 네, 네. 세상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이 선한 사람들이 정말 의리도 있고 정의도 알고 또 남들을 돕고 싶어하는 그런 선한 사람들이 악한 시스템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침묵하고 네. 머뭇거리고 예.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나빠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뒷부분 혁명 부분에는요. 예. 사실 이 책은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사실 어떤 세상에 나쁜 사람이 있고 그 나쁜 사람을 쳐부수자 그렇다기보다는 진짜 적이 뭔지 파헤쳐보자. 근데 진짜 적은 그 불의 자체가 아니라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들 자체가 아니라 그 시스템에 복종했던 혹은 선한 게 뭔지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네.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선한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뭘까를 뒷부분에 파헤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막 얘기하기도 그렇더라고요. 이제 특히 세월호 문제 같은 경우는 세월호 관련해서 이렇게 개인이 한 권으로 낸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거든요. 다 네, 이제 네. 여러 작가들이 맞아요. 모여서 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한 4달가량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그것만 쓴 건데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매달려서 계속 쓴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제가 어떻게 말을 조금 힘주어서 하면 반감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꾸로 그래 너는 뭐 속으로 이럴 것 같아서 자세를 낮추는 게 맞겠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래서 홍보고 뭐고도 안 하고 이제 북토크는 이제 그 인문학 협동조합 하는 친구들이 그러지 말고 우리끼리 모여서라도 얘기를 해보자. 네. 그 바람에 이제 이렇게 몇 군데를 돌면서 저거를 했지만 그거 외에는 거의 뭘 못했어요. 아닌 것 같아서. 외래 역효과 올까봐. 냅두면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읽어보고 슬프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무슨 진실을 기록한 것도 아니고 슬픔에 대한 이야기들이니까 사람인 이상은 읽으면 슬플 거거든요. 근데 진짜 네. 정치적이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들이 네. 또 정치적이라는 이건 정치적이야 하는 어떤 색안경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서도 아니면 일터에서도 뭐라고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세상에 정치적이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사실.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첫 부분에 보면은 예. 사랑 챕터를 쓴 게 굉장히 이게 그냥 달콤한 사랑 얘기처럼 말랑말랑해 보이지만 저는 과감히 사랑이 정치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랑은 아름다운 정치다. 네, 하셨어요. 네. 예. 왜냐하면은 사랑이 정치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진짜 이제 옛날 뭐 2000년 뭐 예수나 석가모니가 말한 것 같은 그런 사랑 예, 예. 있잖아요. 이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장발장을 도와준 신부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신부가 장발장한테 이제 은식기와 은초대를 주잖아요. 네. 은식기와 은초대는 장발장이 훔쳤는데 신부는 이게 자기가 선물한 거라고 해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되게 감동을 하잖아요. 저 신부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네, 그러죠. 저게 사랑이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은식기와 은초대가 귀족일 때 그 신부가 사실은 귀족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귀족 출신일 때 그 가져왔던 물품이에요. 그러니까 서민들로부터 착취한 물품이라는 걸 본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원작에는 그게 세게 나와요. 원장이 약간 빨갱이 책임자 레미제라블이.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원래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이거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빼앗아서 잠시 갖고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저 사람한테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장발장이 훔쳤다는 거를 용서한 게 아니라 장발장한테 돌려준 거예요. 원래 주인인 가난한 사람들한테 네. 돌려준 그런 어떤 균형 감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랑이 그런 내가 이 연결된 세상에서 어딘가에 빚지고 있는 거를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균형 감각, 내가 뭐에 빚지고 있는 거를 네. 아는 거, 그리고 누군가 어디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에 나는 또 빚지고 있고, 또 나는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느 한쪽이 진짜 쓰러지면은 나는 있는 힘껏 그 균형을 복구시켜 놔야 된다. 이런 감각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큰, 그러니까 나나 내 가족만 생각하면은 사실은 사람들이 되게 칭찬을 하거든요. 제 앞가림 잘한다. 그게 예, 이제 예, 자기계발서잖아요. 예. 이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하면 사람들은 와 부러워요. 근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하면 정치적이라 그러잖아요. 빨갱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 이외에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달려가면 이제 외부 세력이라 그래요. 도와주러 그쵸. 가면. 외부 세력. 그러니까 사랑은 사실 되게 큰 영혼인데 뭐냐면 이제 나나 내 가족이나 그걸 넘어서 또 더 큰 공동체나 더 많은 사람과 더 큰 사람들을 한 몸처럼 생각을 할수록 이제 사랑이 크고 그거는 이제 큰 영혼과 같다라고 예.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나랑 관계없는 사람까지 도우려고 생각을 하면은 정치적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그런 말이나 듣지 말자고요. 네. 그러든지 말든지. 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정치적이라는 그런 말들을 신경을 쓰지 않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그러면은 나는 좀 더 큰 영혼을 갖고 싶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을 하고 싶고, 네, 나는 사랑하는 거다. 이것은, 좀 더 크게 넓은 공동체를 위해서 생각을 하는 거고, 나는 그 세상에 대한 균형 감각을 갖고 싶다. 기꺼이 정치적이겠다. 그렇게 썼습니다. 계속 정치적이셔야 되겠습니다. 네. 기대해도 되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힘을 낼 수 있는, 저는 그전에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는데, 네. 출세를 못한 것, 네. 유명인이 되지 못한 것이 정말 한탄스러웠던 게 세월호 때문이었어요. 네. 세월호 때문에. 그전에는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세상에 패기치지 말고 살자. 네. 내가 내 테두리 안에서 어차피 월급쟁이는 부자가 되진 않잖아요. 그냥 네. 간신히 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월급쟁이니까 네네. 무슨 수로 부자가 돼요. 안 되지. 훔치기 전에는. 네. 그래서 아예 그건 이제 버렸고 내가 이나마 주말에 가족들하고 5,000원짜리 칼국수 외식을 해도 내가 즐겁게 먹으면 행복한 거니까 네. 계속 그렇게 살았는데 세월호가 터지면서 굉장히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내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을 텐데 지금 내가 던지는 이 돌멩이 하나보다 내가 유명인이었으면 미사일 날릴 수도 있었을 텐데. 정말 저도 사실은 그런 거를 되게 부러워하긴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사랑, 돈, 혁명을 말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돈보다 사랑을 위에 올려놓는 게 혁명이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챕터를 나눴고, 사실 제일 중요한 얘기는 마지막 파트에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딱 우연찮게 2번의 작은 승리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처음에 우연찮게 일반 시민으로서 이제 홍대 청소노동자 사태 때 멋모르고 진짜 참여를 했다가 49일 만에 타결이 되는 걸 봤어요. 근데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힘없는 청소노동자 아주머니들이 홍대 총장을 이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진중공업 사태 때 참여를 하면서 그때 저도 그냥 일반 시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행동한 거 하나가 어떤 촉매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승리를 경험을 했는데 이
두 번의 승리가 굉장히 저한테는 큰 용기를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저도 힘없는 시민이었는데 제가 행동한 거 하나를 보고 작은 행동 하나를 보고 다른 분들이 똑같이 행동을 예. 그리고 그게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촉매제만 돼도 족하다 하고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네네. 굉장히 좋은 얘기가 지금 많이 들어있어서 나머지 이 책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이 돈 참 중요합니다.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본주의 세상이라서 더욱이나 돈이 중요하고 필수적이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덧붙일 말이 있습니다. 돈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인권입니다. 불쾌함을 넘어서 서럽거나 억울함이 지나쳐서 목숨을 걸기까지 하는 경우라면 돈보다 인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시로 유린당하고 스스로 인권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돈이 있어야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겉으로 굴복하고 속으로는 용암 같은 분노를 간직합니다. 폭발하면 본인은 물론 주변까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원인 제공자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내죠. 이런 구조는 열심히 일하는 소가 매를 맞는다. 이런 속담과 상통합니다. 나서지 않고 참으면 적당히 무리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느 노동자가 크레인 위에서 목을 메고 또 어느 공장의 노동자들이 20명 넘게 줄지어서 자살하는 나라에서 적당히 산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까? 분노하라고, 분노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분노란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절대 다수는 핍박받는 다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게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침묵도 옳지 않습니다. 그거 우아한 비겁일 뿐이거든요. 다만 방향성이 필요하고 차분함도 필수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쉽게 끝날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 보고 전열을 다듬어야 한다는 거죠. 분노가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라면 욕망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약자를 위한 분노, 바른 세상을 위한 분노가 선한 분노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돈으로 방송 장비를 살 수는 있어도 국민 라디오의 진보 정신을 살 수 없다고 확신하는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